7주차 만에 3개나 낙찰을 받으셨어요.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구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진짜 소액 중에 소액입니다. 정말 찐 소액이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 모셨는데요. 세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소액을 가지고 1억 이하의 소액 아파트로 7주 만에 3개를 낙찰받으신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와, 여기에다가 이분이 또 다주택자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우리 회원님을 통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와, 너무너무 환영하고,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7주차 만에 소액 아파트 3개나 낙찰을 받으셨어요. 너무 훌륭한데요. 또 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 이분은 또 너무 잘하시는 분이겠구나, 라는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물건을 먼저 보시고요. 우리 회원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들을 밟아왔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또 촬영하느라고 아이들도 유치원 보내시고, 그죠? 네. 준비 막 해가지고 진짜 헐레벌떡 오셨거든요. 시간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네. 이분이 과연 이 3개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예상 수익까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낙찰 받으신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매도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상한 매도가로 반드시 매도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인증하겠습니다. 회원님 영수증 갖고 오셨어요? 아, 네. 네, 보여주세요. 와! 네, 인증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인데요. 전남 여수에 있는 물건을 받으셨어요. 네. 대지권은 2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이 59.85제곱미터. 감정가가 1억 1,8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었네요. 8,260만 원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다. 이런 아파트가 팔릴까요? 근데 또 가니까 이 동네에서는 다 거래가 되고 네. 또 활발히 거래가 되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문도 색깔이 너무 쨍한 느낌? 네, 복도식이고요. 입지를 한번 보자면 여기입니다. 세상에 바다가 그냥. 맞아요. 바다. 근데 뭐가 없어요. 네. 이런 게 과연 팔릴까?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이 물건 보시면서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은 어땠나요? 이 아파트는 임차인은 있었지만 대항력은 없는 아파트여서 네. 저희가 초보라서 그런 물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깨끗해. 그죠? 네, 네. 뭔가 뭐 가처분이 있거나 뭐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한이 아니가 아니라 그냥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배당 신청을 또 했기 때문에 문제 없고.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냥 깨끗한 정말 왕초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우리 회원님께서 얼마로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입찰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와, 2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얼마로 낙찰 받으셨죠? 8,500만 원입니다. 낙찰가 8,500만 원 그냥 딱 쓰셨네요. 맞아요. 네, 와, 깔끔합니다. 뒤에 뭐 구가 있거나 일자 네, 없이 네. 깔끔하게 8,5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럼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비용도 우리가 입찰가에 녹여서 입찰가를 정하셔야 되고 예상 매도 가격과 함께 정확한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취등록세를 내야 하고 또 대출 받으시죠. 맞아요.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이전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갈 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잡았어요. 이 이상 넘어가는 일은 없고요. 여기서 많이 세이브가 되실 거예요. 대출을 알아보셨나요? 예, 대출을 어. 알아봤어요. 몇 프로 정도 나오던가요? 낙찰가의 72%, 그럼 금액으로 보자면 대출 금액이 6,150만 원. 네, 6,15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낙찰가의 한 72%. 그럼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이율은 4.2%. 오, 이율 좋네요. 그럼 한 달에 이자가 한 26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금을 납부하고 매도까지 소유권을 완전히 매수자한테 넘겨주는 잔금일까지 했을 때 한 저는 러프하게 5개월 정도 계산을 해봤더니요 1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네. 러프한 겁니다, 여러분. 5개월 이내에 다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없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서 대출 금액의 1%를 잡았더니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 매도가 얼마입니까? 1억. 1억. 예상 매도 가격이 1억인데요. 1억으로 매도를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드려야 돼요. 맞아요. 네, 얼마 정도 나오나요? 55만 원입니다. 그럼 지출되는 총 비용을 합했더니 총 비용이 395만 원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격 1억에서 낙찰가 8,500만 원을 빼니까는요. 액면상 시세 차익이 1,500만 원 정도가 나고요. 1,500만 원에서 총 비용을 또 뺐더니 1,105만 원 세금도 내야 돼.
305만 원이 회원님께 다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 매매 사업자로 하시죠? 맞아요. 네, 매매 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미만 오늘 낙찰 받고 대금 납부하고 바로 팔더라도요. 양도세 적용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로 저희가 적용을 받는다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세 70%, 와 70% 나라에다가 드려야 해요. 그리고 지방세까지 77%라고 하는 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우리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기본 세율 적용을 받거든요. 1,400만 원 이하 구간이 6% 세율을 적용받아요. 회원님은 1,400만 원이 안 되시잖아요. 총 네, 비용 네. 뺐을 때. 그래서 6%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어차피 지방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6.6%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까 세금이 73만 원 정도가 나와요. 오, 소소한데요. 1,105만 원에서 세금 73만 원을 뺐더니 얼마인가요, 회원님? 1,032만 원입니다. 네, 1,032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요, 여기에서 명도비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332만 원 정도를 그냥 뺐어요. 빼면 사실상 우리 회원님이 받는 순수익은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700만 원. 여러분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이 물건의 투자금이요. 얼마 정도 들어가죠, 회원님? 2,350만 원. 네, 2,3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총 비용까지 하면 얼마죠? 2,700만 원. 2,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네. 3,000만 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낙찰받기 힘들어요. 다주택자라서 공시가격 1억 미만만 해야 돼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요. 실제로 댓글에 그런 얘기 너무 많고요.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저는 포기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회원님 어떤가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원님도 사실 하시면서 그런 의심을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의심도 했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네, 했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고민들은 누구나 하거든요. 하지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물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도 여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희가 이제 1억 미만 아파트를 하다 보니 지방을 많이 가게 됐는데 네. 간 김에 2개 쓰자. 하루에? 맞아요. 아, 그래서 두 개가 다? 됐어요. 됐어요. 와. 1타 쌍피입니다. 두 번째 물건도 그래서 전남 여수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9.7평, 건물 면적 59.95제곱이니까 몇 평인가요? 24평입니다. 네, 24평입니다. 경매제에 나와 있는 이 18평은 사실은 전용 면적이지만 우리가 공급 면적으로 아파트는 평형으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죠. 24평형입니다. 감정 가격이 첫 번째 낙찰 물건보다 훨씬 낮네요. 8,500만 원이고요. 한 네. 번 유찰이 되어서 5,950만 원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나요? 7,750만 원입니다. 네, 7,750만 원. 입찰자 17명 중에서 당당히 낙찰을 받으셨고 차순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첫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고 차순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두 번째 물건도 너무 잘 받으셨고요. 그럼 두 번째 물건은 좀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특수 물건이지 않을까? 아니요. 네,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네,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너무나 왕초 보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낙찰받은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드는 이전 비용이 들죠. 네. 요것도 대출 받으시나요? 네. 첫 번째 것도 받고 두 번째 것도 받고 그쵸. 같은 날에 두 건의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두 개를 다 대출을 받습니다. 네. 지금 대출 자서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확정된 거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두 개 한꺼번에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전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요것도 제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럼 대출을 얼마 받으시죠? 이 물건은? 5,700만 원입니다. 낙찰가의 73% 정도의 네. 대출을 받고요. 이율은요? 5.2%. 네, 아까 첫 번째 물건하고는 이율이 조금 다르다, 그죠? 네, 네. 1% 정도가 높네요. 그럼 한 달에 24만 7천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5개월 정도 그냥 길게 잡았습니다. 5개월 정도 잡았을 때 이자가 1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또 중도 상환 수수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 잡았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57만 원이고요. 이 물건은 예상 매도가가 얼마인가요? 이 아파트는 9,500만 원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현재는 1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와, 그래요. 저한테 알려주실 때는 매도 가격을 9,500만 원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물건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9,500만 원이라고 제가 매도가를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매매 시세 그럼 9,500만 원으로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중개 수수료 발생하죠. 중개 수수료가 53만 원입니다.
원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3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매매가 9,500만 원에서 낙찰가 7,750만 원 뺐더니 액면상 시세 차익이 1,750만 원입니다. 1,750만 원에서 우리 총 비용 360만 원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1,390만 원. 아까 첫 번째 물건보다 차익이 더 커요. 네, 그죠? 맞아요. 예, 지금 잘 몰라 우리 언니.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갔지만 잊어버려요. 맞아요. 네, 지금 왜냐면 낙찰을 받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390만 원에서요 세금 내야 되죠. 아까 첫 번째 물건하고 동일하게 1,4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6%, 지방세까지 6.6% 적용을 하면 세금이 92만 원입니다. 그래서 1,390만 원에서 세금 92만 원을 뺐더니 얼마인가요? 1,298만 원입니다. 와, 여기에서 근데 또 명도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조사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도 이세연 쌤은 불안해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도비나 수리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비용들 298만 원을 빼면은요 순수익이 얼마인가요? 순수익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와, 회원님 파이팅! 그럼 첫 번째 물건은 순수익이 한 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예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 제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두 번째 물건 1,000만 원인데 사실 매도가 1억까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팔 것이기 때문에 1,50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 두 물건만 해도 그렇고요. 세 번째 물건은 정말 며칠 되지 않았어요. 낙찰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맞아요. 네. 너무 따끈따끈해서 좀 오픈을 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럼 이 물건에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2,050만 원입니다. 네, 그럼 비용까지 다 한다면 최대 2,400만 원. 2,5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와, 순수익을 내시는 거죠. 사실 이 두 개 물건 낙찰 받아서 저하고 같이 오늘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 물건 또 덜컥 낙찰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 분량이 너무 많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저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시네요. 세 번째 물건은요. 감정 가격이 1억 6,500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 1억 1,550만 원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5,50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게 낙찰 받았어요. 1억 5,500만 원. 공시 가격 1억 이하인가요? 네, 맞아요. 네, 1억 이하입니다. 낙찰가가 1억 5,500만 원이지만 공시 가격은 1억 이하라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은 또 매도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 물건은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액면상 시세 차익이 1,500만 원 정도 나네요. 그럼 이 물건도 사실은 예상 순수익을 한 8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안전마진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서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 세 건을 낙찰 받았을 때의 총 수익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와.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지 못한 이런 비용들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2,500만 원? 네, 훌륭하죠. 네. 2,500만 원 어디예요? 그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도대체 학원비를 몇 배를 뽑으신 거예요? 맞아요. 한 10배 정도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두 번째 물건은 저희가 매도 가격 9,5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네. 하지만 1억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순수익 거의 3,000만 원이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지금부터 네. 우리 혜연님이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연쌤 실전반 수업 7주차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세 개를 낙찰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혜연님이 다주택자세요.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힘들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계속 지방을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률도 확실히 더 높아서 힘들긴 했어요. 네,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아이가 두 맞아요. 명이니까 둘이어서. 몇 살이에요, 애들? 9살, 3살입니다. 와, 9살, 3살. 지금 우리 혜연님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지금 얼굴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9살 우리 첫째 딸이 맞아요, 저 사랑스러운 우리 따님이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했대요. 와, 혜연이 이렇게 얼굴 노출돼도 괜찮은가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와, 멋진 엄마, 자랑스러운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네. 제가 이제 세연쌤께 강의를 듣게 되면서부터는 저도 이제 영상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우와. 그렇다 해도 설마 제가 될 수 있을까? 했던 거였는데 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지금도 되게 꿈 같은 그런 꿈 같죠. 기분이에요. 항상 네. 영상만 보면서 맨날 맞아요. 부러워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영상에 나오시는 우리 교육생분들 네. 먼저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긴 하지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대단해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경매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세계의 일 같고 허들이 높다는 느낌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어쩔 때는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 모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는지 현실인지 꿈인지를 구분을 맞아요.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너무 대단한 일이 아니죠. 네, 맞아요. 제가 하고 나니까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그죠? 우리 회원님께서 경매라는 이 허들이 있는 이건 남의 세상이야, 내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 뭔가 강단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경매는 남편이 먼저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어디서? 세연쌤 수업이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여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땐 제가 관심이 없어서 네. 세연쌤께 들었던 걸 몰랐어요. 아, 그냥 그냥 어디 가서 강의 듣나 보다. 맞아요. 네네네. 저희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더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고 남편이 이걸 경매를 하겠다. 처음엔 남편이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제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죠. 네네. 그래서 저도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세연쌤이 같이 겹쳤어요. 저는 영상으로 이제 세연쌤을 알고 있었고 남편은 추천을 해주는 선생님이 세연쌤이었던 거예요. 아, 신기하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큰 고민은 사실 하지 않고 세연쌤 수업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첫 수업 때 오셔가지고 맞아요.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저희 남편도 세연쌤 수업을 들었어요 네, 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왜 오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네. 이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좀 잘 못하셨어요, 그죠? 회사도 다니고 그땐 아이도 더 어렸고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본인이 못한 거야. 맞아요. 근데 이 훌륭한 아내분이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내줘서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사실은. 너무 지금 흐뭇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혜연님이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내셨는데 같은 네. 선생님한테 배우셨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연쌤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정말 하면서 설명 잘해주시지, 그리고 상담 잘해주시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처음 배우러 오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쵸. 네. 조금은 이제 관심 정도만? 관심만 조금 있는 상태였고 의욕만 앞서는 상태였어요. 의욕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혜연이께서 실전반 수업을 듣기 전과 듣고 나서 좀 어떤 부분에 차이점을 느끼셨어요? 우선 알진 못한데 의욕만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었고 지금에서 처음을 돌아보면 너무 무지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용감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사실 선생님께 막 제가 이거 어때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알았다면 그때 그런 질문 안 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처음에 네. 막 마음이 급해서 처음부터 뭐 물건 가져서 선생님 이거 얼마 쓸까요? 저한테 네, 물어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입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신데 네, 지금 맞아요. 그 실력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 성급하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직한 물체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한테 이 돈이 따라가지 마음만 앞서고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막 돈을 빨리 벌려고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 돈이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반 수업을 듣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폐찰도 하셨나요 혹시? 그쵸. 네. 저는 이제 그쵸. 수업을 들으면서 음. 그 주부터 그냥 계속 입찰은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니까 처음 낙찰받기 전까지는 6번 폐찰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6번의 폐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상담도 안 받고 그냥 막 들어가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켜봤어요, 사실은. 지켜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입찰 들어가기 이제 전 맞아요. 수업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리 와보세요. 너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눈빛이 벌써 이제 자신감이 막 떨어져서 힘들어. 이 단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 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야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한 번 입찰 들어갔는데 딱 낙찰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네. 있을 수 없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불러다가 어떤 물건입니까? 얼마 쓰실 겁니까? 제가 네. 이제 여쭤봤어요. 그때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질문 뭐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꼭 잡아야 된다. 시간을 꼭 잡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때 안 떨어지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이제 붙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단백질에 눈을 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막 욕심도 생기고 이거는 진짜 꼭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더 금액 산정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또 네. 6번의 폐찰 과정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찰 상담을 했는데 그 수업 중간에 잠깐 했거든요. 네. 입찰 가격을 제가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금액이 저는 너무 이제 이건 아니다. 네. 너무 낮아. 그러면 네. 회원님 또 폐찰. 또 폐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입찰 상담을 하고요. 뒤에 사실은 뭐 9999나 1112 이런 게 없어요. 네. 왜 안 쓰셨어요? 그건 알려주신 그 금액 그대로 썼어요. 진짜? 네. 1원도 안 붙이고요? 하나도 안 붙이고 하나도 안 붙이고. 네. 제가 뒤에 좀 붙이셔도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쓰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알려주신 그대로 한번 가보자. 그 마음이 컸던 것 네. 같아요. 입찰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정해준 입찰가가 좀 납득이 되셨어요? 받아들여지셨어요? 너무 높지 않아? 막 이런. 맞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후회하지 않을 금액을 써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제 마음에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정해준 입찰가로 낙찰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개찰이 돼봐야 아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정해줘도 퇴찰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죠? 네. 하지만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입찰가를 썼다라는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한 네. 거죠. 그리고 안전마진을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그 기준을 이제 회원님께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뭐 폐찰을 하더라도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낙찰이 돼도 내가 안전마진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6번의 폐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마다 다 세연쌤하고 상담을 받으셨나요? 네,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들어간 것들은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회원님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도 입찰 받으실 때 세연쌤과 상담 받으실 계획이실까요? 그럼요. 계속 평생 이 회원 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입찰 상담 꼭 하고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딱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네, 네,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세연쌤 평생 회원제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임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욕심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 임대를 통해서 또 현금 흐름까지 시세 네. 차익과 현금 흐름 두 마리를 다 잡겠다라는 이 욕심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네.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우리 따님 보고 계신가요? 엄마 너무 멋있죠? 요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진짜 어떤 분의 연봉이에요. 1년 연봉. 네. 1년 그냥 쉬셔도 돼. 시험시험 하셔도 돼요, 네. 이제. 열심히 달려야죠. 그래도 열심히 달려. 1억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2025년도 우리 회원님 수익 1억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어떻게 우리 회원님이 이 소액을 가지고 진짜 2,500만 원도 들어가지 않았고 3천만 원도 들어가지 않았고 거기다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그리고 다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만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배운 대로만 실천하신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따라만 하세요.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 상담 받고 들어가세요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출받은 1,200만 원보다는 돈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명도하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도까지도. 네. 매도도 그냥 혼자 막 하지 마시고요. 꼭 물어보세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알려드릴 부분이 네, 있거든요.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네, 그거 오늘 상담 받고 가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정말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연님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 얼마 받으실 거예요? 월세 네. 1,000만 원.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받으면서 편안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엄청 동기부여 되셨을 것 같고요.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고요. 또 저분 대단하다. 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용기 낼 수 있고
앞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세연쌤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큰 건 선생님께서 항상 실천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였는데 저도 그 말에 너무 동감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실천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예? 네. 제 말을 믿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 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또 우리 옆에 계시는 회원님께 의미 있는 한마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반드시 행복할 것이고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요. 반드시 잘 해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입 밖으로 화이팅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월천이라고 말했어요. 될까요? 2천 할까? 아니. 회원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책 출간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 사인까지 멋진 부자엄마 되세요. 감사합니다.